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안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종안딱풀 4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이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 최대 승부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금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6일 동안, 선거 전에 6일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야당 승리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느닷없이 사이 진보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진보청, 문재인 지지층이 지금 숨어 있는데,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투표장에는 나와서 다 투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 원래 이 사이 노선에서, 진보 보수 노선에서 사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건, 사이 보수라는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나왔죠.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 상당히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분노하고, 또 이 민망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겹쳐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투표장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사이 보수가 있다, 이런 말이 원래부터 사이 보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이 사이 보수가 오히려 사이 진보가 아니고, 사이 보수가 그동안 뒤에 있던 이 커튼을 제치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워낙 이 폭정을 하고 독선, 독주, 민낯, 진보의 민낯을 다 보이고, 이 무능함, 부동산 문제, 또 백신 문제에서 무능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이 보수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전면으로 나설 것이다. 그런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오늘 일면 중간 기사 보시면은 이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피말리는 1%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당은 일단 두 자릿수 차이 승리를 확신한다. 자, 이것은 박영선 후보 쪽은 이른바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투견,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를 동정을 하는 언더독 효과, 이것을 노리는 것이고, 오세훈 그 후보 입장에서는 밴더웨건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밴더웨건, 풍악차죠, 풍악차. 이 풍악차가 풍악을 누르면서 막 가면은 그 사람들이 뒤에 쫙 따라가는, 그래서 이 일종의 대세론을 오세훈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영선은 이 동정론에 기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선거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고, 박영선은 민생 서울시장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이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그 컨셉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지금 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은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해찬이 20년 집권론, 장기 집권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본인들만의 기득권을 이미 쌓아놨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이 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난무를 하고 있고, 마타도 이런 것도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내곡동 의혹,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시절에 처가가 땅이 있던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 단지로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렇게 해서 오세훈 처가가 돈을 엄청나게 차익을 남기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거는 지금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노무현 정권 때 다 실시가 됐고,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세훈 영향력을 따지다가 그게 핵심인데, 땅 청량할 때, 그 땅을 청량할 때 오세훈이 갔냐 안 갔냐, 이걸로 변절이 됐습니다. 생태땅 집에 그날 갔다. 그래서 생태땅 주인과 주인 아들이 김호중 방송에 나와서 정언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생태땅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거의 핵심에는
나는 겁니다. 물론 오세훈이 생태탕을 가서 먹었고 청량하는 데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으면 뭐 거짓말, 이 논란은 될 수가 있겠죠. 거짓말 논란은 될 수 있지만은 이 어떤 뭐 본인이 그 상황에 그 맞추다 보니 잠깐 그 기억에 혼선을 일으켰든지 이런 논란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처갓당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되는데 그 서울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돈을 벌게 했느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닌 걸로 이미 여러 가지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거짓말 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죠. 그래서 뭐 생태탕이 아니고 생떼당이냐,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당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선 이 상황을 보시면 그 중앙일보는 박영선, 오세훈은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았다. 그 코미디 수준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른 이야기나 하지도 않고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은 이 서울 시민의 민도를 기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야 오세훈 내곡동 땅, 내곡동 땅, 이효 공방, 네거티브 싸움의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이미 밀려났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2002년 대선 때 김대엽 대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대엽, 그때 이해창 전 총재, 이해창 후보, 대선 후보 이해창의 아들 문제, 병역 문제를 막 폭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그때 김대엽처럼 이제 생태탕 집 주인이 나타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 처갓당 청량 현장에 동행하고 인근 생태땅 집에 갔느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 검색 빈도 분석을 보면은 검색어가 생태탕, 이것이 한때는 박영선, 이것을 추월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는데, 유권자들 검색하는데 박영선, 오세훈에서 정책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생태탕 이렇게 검색하도록 만든, 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죠. TBS 교통방송 김호준 프로, 김호준을 내세워서 TBS가 오세훈 공격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론도 없습니다. 뭐 공정성 이런 거 없습니다. 반론권 보장 이런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어거지입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이 아니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출연료를 받으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일방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90분 내내 익명 제보자 5명을 내세워서 야당 후보 오세훈, 박형준 2호이 있다, 뭐 패러가 뭐 신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을 자극을 하는 그런 방송을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오늘도 김호준 방송에 갔습니다. 서울시 지원받는 공중파 방송 TBS 편파보도 비판 1호, 비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김호준, 오세훈, 박형준 야당 반론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KBS, MBC도 야당 후보 의혹 제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 공영방송들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청률까지 받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당은 방송이 여당 네거티브전 스피커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김호준의 뉴스공장 출연진을 보면은 내곡동 생태탕집 사장 A, 아들 B, 하얀 면바지에 페라가모 신발 신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형준 척 성추문 거짓 폭로 교사 제보자 C, 전남편 D 막 내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권은 전혀 없습니다. 2015년에 LCT 분양 담당자 E라는 사람이 나와서 박형준 어부딸 이야기하고 아들 계약 뭐 매물은 로비용 뭐 이런 이야기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혹을 내보내는 그런 선거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질게 뻔한데 선거에 저도 참 지저분하게 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일보 오늘 일면 토본 부산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또 여기서 박빙 돌았었다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변수는 없다. 뭐 LCT 박형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바닥 민심 바뀌고 있다. 박형준 도덕성에 최고조 공세를 펼쳤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여론 굳어졌다. 부산, 서울 선거 모두 자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 선거 결과 뭐 오세훈 당선이든 뭐 박형준 당선이든 또 민주당이 혹시라도 역전을 할지 뭐 그것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선거가 끝나면은 야당발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바로 정계 개편을 거쳐서 11개월 후에 벌어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계 개편, 대선 전국, 이 태풍의 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자, 윤석열은 이제 내일 이후에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되고 대권 가도에 딱 올라서야 되는데 어떤 길을 통할까요?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을 심층 분석한 국제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에 보면은 김경국의 정치 토타보기 이런 그 코너가 있습니다. 김경국 기자도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을 한 서울 본부장 출신인데, 자, 여기서 윤석열의 차기 대권 행보를 분석을 합니다. 제3지대, 1번 제3지대, 2번 국민의당 합류, 3번 독자 신당, 윤석열 앞에 놓인 세 갈래 길. 자, 일단 세 갈래 길이 있죠. 세 갈래 길은 뭐 이것은 윤석열이 선택할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뭐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죠. 자, 안철수 1번은 이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해서 권력 재편의 꿈을 꿨지만은 시장이 오세훈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이것이 일단 소톱이 됐다. 그런데 이 무당청 유권자들 기반으로 한 제3지대는 윤석열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조직력 열세라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안철수가 그것을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3지대는 어려울 것이다는 분석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합류하는 문제는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죠. 윤석열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YS 모델, 김영삼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 정권 수사 주도를 해서 당내 거부감이 일단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아서 직접 합류 타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 합류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제3지대에 들어가 있어라. 제3지대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쳐라.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의 차라리 그냥 신당을 만들어라. 이런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선 이후에 야권 재편 전개가 주목된다. 자, 윤석열 신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층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은 이겁니다. 제3지대는 2007년 고건, 2017년 반기문, 그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별의 순간을 잃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성공한 정치는 없었다. 그러므로 윤석열도 일단은 제3지대에 가든 신당을 만들든 결국은 제102석의 정당을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합류해야 된다. 그런데 합류하는 방식이 뭐냐? YS 모델입니다. YS 모델. 윤석열 전 총장 앞에 놓인 첫 번째 선택지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감대는 정권 심판이다. 같이 정권 심판. 윤석열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국민의힘은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를 못해서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래서 교집합이 정권 심판입니다. 여기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김무성은 YS 계죠. YS 계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YS의 적자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당을 접수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당을 접수해야 된다. 과거 YS가 3당 합당을 통해 권력을 잡았던 것처럼 말하자면 YS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
제3지대에 머무는 것은 공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당내 거부감도 많죠. 뭐 이른바 뭐 적폐 수사 뭐 이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지만 그럴수록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 신문의 그 김경국 기자의 논조입니다. 자, 김무성은 YS 직계죠. YS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당 통합을 결행을 했습니다. 노태우의 민정당, 전두환이 만들었죠.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YS의 민주당, 그리고 JP, 김종필 전 총리의 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을 했는데 그때 그 민정계가 수적으로 상당히 우세했죠. 그런데 민정계에서 노태우 후계자를 내려고 상당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한동 또 이런 사람들이 이철우 이종찬 전 국정원장,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다는 그 이종찬을 민정계의 대표를 내세워서 민정계가 노태우 그 대통령을 있게 하도록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박철음도 그때 거론이 됐었고 이한동 이런 사람도 거론이 됐고 가장 유력하게 이종찬이 거론이 됐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고 그것이 이종찬이 그때 그 3당 통합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을 떠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에 합류를 해서 국정원장도 지내고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YS는 안에서 민주계라는 소수파를 일으키면서 민정계라는 다수파를 접수를 했습니다. 내각제, 각서파도 막 이런 것도 막 거치면서 전쟁을 벌였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서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까지 됐죠. 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의 왕 노릇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도 윤석열도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다 접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이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힘을 얻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다만 제3지대에 좀 머물다가 나름대로 세력을 좀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바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쟁취를 할지 그 부분은 윤석열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